88세 친정 엄마가 내게 말했다. 요양원에 가자.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는 건 불효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90세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우린 외롭지 않아. 걱정 마라. 65세가 되어서야 깨달았다. 진정한 효도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방식일지도 모른다고. 가슴 뭉클한 가족의 이야기.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자마자 김영숙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65세가 된 지금도 몸은 예전과 다름없이 기계처럼 움직인다. 세수를 하고 간단히 차려입은 영숙은 부엌에서 도시락 2개를 준비했다. 하나는 어머니용, 하나는 아버지용 당뇨약, 혈압약, 소화제까지. 작은 통에 나눠 담았다. 오늘도 또 시작이네. 영숙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현관문을 열었다. 아파트 12층에서 5층으로 내려가는 길이 불과 7층 차이지만 왠지 멀게만 느껴진다. 부모님 댁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나이 든 사람 특유의 그 냄새. 어머니, 일어나세요. 침실에서 나온 어머니는 88세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정정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같은 말을 자주 반복하고 화장실을 찾는 횟수도 늘었다. 영수가, 너 언제 왔니? 방금 왔어요. 약 드시고 식사하세요. 옆방에서는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90세인 아버지는 작년부터 걷기가 힘들어져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 계신다. 영숙은 능숙하게 아버지를 일으켜 세우고 약을 먹였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도시락을 받아들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영숙아. 뭐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다. 어머니가 평소보다 말이 없고 밥도 절반밖에 드시지 않았다. 아버지 역시 기운이 없어 보였다. 어머니, 어디 아픈 데 있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짧은 대답이었지만 영숙의 가슴 한켠에는 불안이 스몄다. 하지만 시계를 보니 벌써 7시 20분. 8시까지는 회사에 도착해야 한다. 그럼 저 출근할게요. 점심때 또 올게요. 부모님 댁을 나서는 영숙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다.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보니 팀장한테서 온 메시지가 있었다. 오늘 회의 시간 앞당겨짐. 8시 30분까지 와주세요. 아, 진짜. 영숙은 한숨을 쉬며 지하철 손잡이를 꽉 잡았다. 요즘 들어 체력이 달리는 게 느껴진다. 아침에 부모님 댁에 들르고 점심시간에 또 가고 퇴근 후에도 들르는 생활을 5년째 하고 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제는 온몸이 무겁다. 회사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니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흰머리가 부쩍 늘었다. 나도 이제 노인이 되어가는구나. 그런데 부모님은 더 빨리 늙어가신다. 어쩌면 나보다 더 힘드실지도 모른다. 아, 늦었다. 영숙은 사무실 문을 열며 동료들에게 인사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아침에 본 어머니의 표정이 계속 맴돌았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는데 점심시간 영숙은 다시 부모님 댁으로 향했다. 승강기 안에서 준비해온 도시락을 확인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아침에 어머니가 밥을 제대로 안 드셔서 걱정이었다. 문을 열자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다. 평소 같으면 텔레비전을 보고 계실 시간인데 오늘은 그냥 멍하니 앉아 계신다. 어머니, 점심 가져왔어요. 영수가 잠깐 앉아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진지했다. 영숙은 어머니 옆에 앉았다. 엄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파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없이 영숙의 손을 잡고 계셨다. 그 손이 예전보다 훨씬 말랐고 주름도 깊어진 게 느껴졌다. 영숙아, 우리 요양원에 가자. 네. 영숙은 귀를 의심했다.
요양원에 가자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한테 패 끼치기 싫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오느라. 얼마나 힘들겠니? 영숙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전 괜찮아요.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너도 이제 65살이잖니. 내 몸도 챙겨야지. 저는 정말 괜찮다니까요, 어머니. 아버지를 어떻게 요양원에 보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영숙은 40년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15년간 모신 후 돌아가셨지만 한 번도 요양원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부모는 자식이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영숙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싫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영숙은 고개를 저으며 일어났다. 그런데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게 보였다. 어머니, 우리도 알아. 너한테 얼마나 짐이 되는지 아침마다 뛰어다니고 점심때도 오고 퇴근하고도 와서 저녁까지 차려주고. 이게 맞니? 맞아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기는 너도 내 인생이 있잖니. 어머니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셨다. 영숙은 어머니 옆에 다시 앉았다. 어머니, 저 정말 괜찮아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을 리가 있나? 너 요즘 얼굴 보면 늘 피곤해 보여. 그제서야 영숙은 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세심하게 지켜보고 계셨는지 알게 됐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혼자서는 못해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고 밤에 깨면 무서워. 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특히 내 아버지는 요즘 밤에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 혼잣말도 많이 하고. 영숙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계셨다는 걸 왜 몰랐을까? 어머니, 영숙아, 엄마가 이기적인 거 아니야. 우리도 편하게 지내고 싶고 너도 내 생활 좀 했으면 좋겠어. 어머니는 영숙의 손을 꽉 잡으셨다. 한 번만 생각해봐. 응? 영숙은 대답할 수가 없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동안 부모를 집에서 모시는 게 최고의 효도라고 믿었는데 정작 부모님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셨구나. 옆방에서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보시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 점심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영숙은 도시락을 열지도 못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일단 생각해 볼게요. 겨우 나온 말이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영숙은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다. 어머니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우리 요양원에 가자.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다. 오후 내내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서류를 보고 있어도 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자꾸 떠올랐다. 동료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영숙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퇴근길에 집으로 가는 대신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았다. 저녁 준비를 해서 부모님께 가져다 드려야 하는데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영숙 씨?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같은 동에 사는 박 여사였다. 영숙보다 3살 위인 박 여사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다. 어머, 박 여사님 안녕하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평소 같으면 부모님께 저녁 가져다 드릴 시간인데 박 여사가 영숙 옆에 앉았다. 그냥 좀 생각할 일이 있어서요. 혹시 부모님 일 때문인가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박 여사는 작년에 85세 어머니와 87세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셨다. 당시에 영숙은 속으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었다. 저희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고 싶다고 하세요. 박 여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러시는구나. 박 여사님은 어떻게 결심하셨어요? 박 여사는 한참 하늘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처음엔 나도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부모를 집에서 모시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박 여사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우리 엄마가 밤마다 우시더라고요. 내가 짐이 된다고, 미안하다고. 그 모습을 보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숙은 박 여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뛰어다니니까 내 몸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양원에 처음엔 정말 죄책감이 컸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막상 모시고 나니까 박 여사가 웃었다. 부모님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같은 또래분들과 얘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관리도 받고 무엇보다 나한테 미안해하지 않으셔서 좋더라고요. 정말요? 지금은 일주일에 2번씩 뵈러 가는데 예전보다 대화도 더 많이 해요. 서로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더 편하게 만날 수 있더라고요. 영숙은 박 여사의 말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그런데 그 결심이 그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밤마다 잠을 못 잤거든요. 지금도 그런 생각 들어요? 잘못했다는. 아니요. 지금은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해요. 부모님도 편하시고 나도 내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박 여사가 영숙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영숙 씨, 효도가 꼭 집에서 모시는 것만은 아니에요. 부모님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에서 모시는 것도 효도죠.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간단히 저녁을 준비해서 부모님께 가져다 드렸다. 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고마워하셨지만 눈빛에는 오후에 나눈 대화의 여운이 남아 있었다. 어머니, 저녁 드세요. 그래, 고맙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다. 예전에는 저녁 시간이면 거실로 나와서 뉴스도 보시고 영숙과 대화도 하셨는데 요즘은 침실에만 계신다. 아버지, 저녁 드세요. 응, 고맙다. 아버지의 목소리도 힘이 없었다. 영숙은 아버지를 일으켜 세우고 밥을 떠서 드렸다. 한 숟가락 드실 때마다 기침을 하셨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다. 영숙은 문득 박 여사의 말이 떠올랐다. 부모님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에서 모시는 것도 효도다. 과연 지금 이 상황이 부모님에게 편한 걸까? 매일 혼자 계시다가 영숙이 올 때만 잠깐 대화하고 밤에는 둘이서만 불안하게 지내시고 이게 정말 좋은 걸까? 영숙은 설거지를 하면서 복잡한 마음을 달랬다. 40년 동안 부모를 집에서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다른 선택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물과 아버지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니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목요일이었다. 영숙은 아침에 부모님께 식사와 약을 챙겨드리고 출근했다. 어머니는 며칠 전 요양원 이야기를 꺼낸 후로 조용하셨지만 영숙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기다림이 있었다. 점심시간에도 평소와 같았다. 도시락을 가져다 드리고 간단한 안부를 묻고 회사로 돌아왔다. 하지만 오후 3시쯤 영숙의 핸드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영숙아, 큰일 났어. 이웃집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빨리 와. 영숙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지금 가겠습니다. 영숙은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뛰쳐나왔다. 지하철을 기다릴 시간도 아까워서 택시를 탔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이미 119 구급차가 와 있었다. 영숙은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어머니. 거실 바닥에 어머니가 누워 계셨다. 의식은 있으셨지만 얼굴이 창백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파요? 영수가 미안해. 어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어지러워서 119 구급대원이 영숙에게 설명했다. 혈압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어요. 영숙은 어머니와 함께 구급차에 올랐다. 사이렌 소리가 귓가에 울렸지만 정작 영숙의 머릿속은 조용했다.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있으니 눈물이 나왔다. 어머니, 괜찮아요. 금방 나으실 거예요. 영수가 엄마가 너무 걱정 끼쳤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빨리 나으시기만 하면 돼요.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를 받는 동안 영숙은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의사는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했다. 노인성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실신이라고 하지만 며칠간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병실에 누운 어머니를 보니 문득 박 여사의 말이 떠올랐다. 밤마다 우시더라고요. 내가 짐이 된다고, 미안하다고. 어머니도 그런 마음이셨을까? 영숙에게 짐이 되는 게 싫어서 혼자 참고 계셨던 걸까? 저녁 무렵 어머니가 깨어나셨다. 영숙아, 내 아버지는 이웃집 할머니가 돌봐주신다고 하셨어요. 걱정 마세요. 아이고, 그분한테도 민폐를.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셨다. 영수가 이제 정말 안 되겠다. 뭐가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 너한테 더 큰 일이 생길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다. 오늘 쓰러졌을 때 생각했어. 만약 이웃집에서 못 봤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 아버지도 거동이 불편해서 도움을 못 주고. 어머니, 영수가 이제 정말 좀 보내줘. 그 말에 영숙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어머니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마음을 품고 계셨을까? 영숙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어머니, 저도 생각해봤어요. 정말 박 여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요양원이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영숙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니, 울지 마세요. 우리 천천히 알아봐요. 영숙도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 부모를 지키려고 했던 게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정작 부모님은 이렇게 힘들어하고 계셨는데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영숙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영숙은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고 밤새 곁을 지켰다. 새벽이 되자 마음 한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선택을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어머니가 태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 사이 영숙은 근처 요양원 세 곳을 알아봤다. 처음에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직접 보니 생각보다 환경이 좋았다.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곳들이었다. 오늘은 어머니와 함께 아파트 단지 안공원을 걸었다. 어머니는 퇴원 후 오히려 기운이 나아 보이셨다. 마음의 짐을 덜어내신 것 같았다. 영수가, 요양원은 어떻더냐?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간호사분들도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하고. 그래. 다행이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마음 바뀌셔도 돼요. 아니야. 이게 맞는 것 같아. 어머니는 영숙의 손을 잡으셨다. 사실 말이야. 요즘 내 아버지하고 둘이서만 있으면 너무 적막해. 할 얘기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가 길기만 해. 영숙은 어머니의 솔직한 말씀에 가슴이 아팠다. 요양원에 가면 같은 또래들이 많다고 하더라. 얘기할 사람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네, 책도 읽어주고 노래도 같이 부르시고 그림도 그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지루하지 않겠네. 어머니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리고 영수가 엄마가 제일 걱정되는 건 너야. 저요? 너도 이제 65살이잖니. 매일 우리 때문에 뛰어다니면. 내 몸이 어떻게 되겠어. 괜찮다니까요. 괜찮을 리 있나? 요즘 너 보면 예전보다 많이 야위었어.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고. 어머니는 영숙의 뺨을 가만히 어루만지셨다. 너도 내 삶이 있잖니. 친구들하고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고 그런 거 못하고 있잖아. 그런 건 안 중요해요. 중요해, 아주 중요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엄마는 너를 키우면서 항상 생각했어.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지금 너는 행복해 보이지 않아. 영숙은 할 말이 없었다. 솔직히 말하면 요즘 몇 년간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치여서 살아왔다. 어머니, 영수가, 엄마 말 들어줘. 우리는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낼 테니까 너는 내 인생 좀 살아. 그때 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셨다. 요즘은 집 밖으로 나오는 일이 거의 없으셨는데 오늘은 직접 나와주셨다. 아버지, 어떻게 나오셨어요? 답답해서 바람 좀 쐬려고 아버지가 벤치에 앉으시자 어머니가 자리를 좀 비켜드렸다. 영수가 엄마한테서 들었다. 요양원 알아봤다고. 네, 아버지 괜찮은 곳 있어요. 그래, 잘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힘이 있었다. 사실 말이야. 아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아버지도요? 응.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갑갑해 사람 구경할 일도 없고. 아버지는 공원 이곳저곳을 둘러보셨다. 요양원에 가면 사람들도 많고 의사 선생님도 있고 우리 같은 늙은이들한테는 더 좋을 거야. 아버지. 그리고 영수가 우린 외롭지 않아. 걱정 마라. 아버지가 영숙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셨다. 요양원에 가서도 우리는 부부잖아. 서로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다. 맞아. 우리 둘이 함께 가는 거니까. 무섭지도 않고 영숙은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는데 부모님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계셨구나. 그럼 다음 주에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직접 보시고 결정하세요. 그래, 그렇게 하자. 해가 기울어가는 공원에서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영숙은 문득 깨달았다. 부모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그리고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진짜 사랑일 수도 있다는 걸. 입소일 아침,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부모님 댁에 가니 두 분 모두 이미 준비를 마치고 계셨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입으시고 아버지도 면도를 깔끔하게 하셨다. 준비 다 하셨어요? 응, 다 했어. 어머니는 집안을 한번 둘러보셨다. 40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다. 뭔가 빠뜨린 건 없죠? 없어. 필요한 건 다 챙겼어. 짐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옷가지 몇 벌과 개인 용품들, 그리고 오래된 사진. 몇 장. 어머니는 영숙의 어린 시절 사진을 꼭 챙기셨다. 이것도 가져가시게요? 당연하지. 너 어릴 때 사진인데. 택시를 타고 요양원으로 가는 길, 세 사람은 말이 없었다. 영숙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면서 지난 몇 주간의 시간을 되돌아봤다. 처음 어머니가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을 때의 충격, 박 여사와의 대화, 어머니가 쓰러지셨던 그날 밤, 그리고 공원에서의 마지막 대화까지. 요양원에 도착하자 직원분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르신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방은 2층에 있었다. 침대 2개가 있고 창가에는 작은 테이블도 있었다. 생각보다 아늑했다. 어머니, 어떠세요? 좋네. 햇볕도 잘 들고.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셨다.
여기서 보니까 공원도 보이고 좋구나. 짐을 정리하는 동안 다른 입소자분들이 인사를 하러 오셨다. 어머니와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이었다. 새로 오셨구나. 잘 왔어요. 여기 좋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니는 새로운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며 얼굴이 밝아지셨다. 아버지도 같은 방을 쓰게 될 할아버지와 인사를 나누셨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으로 이동했다. 여러 어르신들이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모습이 정겨웠다. 혼자서 드시던 집에서와는 확연히 달랐다. 어머니, 밥은 어때요? 맛있어. 짜지도 않고 좋네. 식사 후에는 간단한 프로그램이 있었다. 다 함께 옛날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쑥스러워 하시더니 곧 함께 따라 부르셨다.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셨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영숙은 일어날 시간이었다. 그럼 저는 이제 갈게요. 그래, 집에 가서 쉬어라. 어머니가 영숙의 손을 꽉 잡으셨다. 영숙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모료 저야말로 앞으로는 가끔씩만 와. 매일 올 필요 없어. 그래도 안 돼. 너는 내 생활 해야 해.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다. 영숙아, 우리 걱정 안 해도 돼. 여기 좋아. 가끔은 소풍처럼 와라. 그럼 더 반가울 거야. 어머니의 말에 영숙은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네, 알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올게요. 그래, 그렇게 해. 요양원을 나서는 영숙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죄책감 대신 평온함이 마음을 채웠다. 부모님이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이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숙은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별이 보였다. 언제부터인가 하늘을 볼 여유조차 없었는데 오늘은 달랐다.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으니 고요했다. 몇 년 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다. 내일부터는 새벽에 일어나서 부모님 댁에 갈 필요가 없다. 점심시간에 뛰어가지 않아도 된다. 퇴근 후에는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영숙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책을 한 권 꺼냈다. 언젠가 읽어보고 싶었던 소설이었다. 첫 페이지를 펼치면서 생각했다. 이제 부모와 딸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이다. 부모님은 같은 또래와 함께 편안한 노년을 보내시고 나는 내 남은 인생을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워보자. 창밖으로 밤 공기가 시원하게 들어왔다. 영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다. 한 달 후 영숙은 요양원을 찾았다. 부모님은 훨씬 밝아 보이셨다. 어머니는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뜨개질을 배우고 계셨고 아버지는 바둑을 두고 계셨다.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 여기 참 좋아. 친구들도 생기시고? 응. 다들 좋은 분들이야. 얘기할 것도 많고. 아버지도 웃으며 말씀하셨다. 여기 와서 오히려 건강해진 것 같아. 규칙적으로 생활하니까. 영숙은 안심이 됐다. 부모님이 진짜 행복해 보이셨다. 영숙아, 너는 어떻게 지내니? 저는 책도 읽고 친구들하고 영화도 보고 있어요. 그래, 그렇게 해야 해. 영숙은 부모님과 함께 요양원 정원을 걸었다. 단풍이 아름다운 가을 오후였다. 어머니, 아버지, 행복하시죠? 물론이지, 너도 행복하지? 네, 행복해요. 이제야 진짜 효도가 뭔지 알 것 같았다. 부모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그리고 서로가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영숙은 진정한 효도가 자신의 방식이 아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임을 깨달았다. 때로는 놓아주는 용기가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다. 오늘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